혼공 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오늘 27번째 시간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요,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게 단어하고 단어가 있을 때 풀, 하고 이제 구하고 구가 있을 때 풀, 그렇죠? 문장하고 문장이 있을 때 풀,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이 풀은 접대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 이야기했지 않나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할 때 줄여가지고 관대할게요. 관대. 관계대명사 할 때 앞에 문장이 샬라, 두 번째 문장이 샬라 있을 때 붙이는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거죠. 여기에 좀 단어하고 여기에 단어하고 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더라. 근데 얘가 먼저 왔죠. 그죠? 먼저 왔으니까 우리는 선행. 선행사라고 하고 똑같은 거니까 뒤에 거 이렇게 생략을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즉 관계가 서로 있을 때 붙이고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이게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이 없어진 게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게 뭐 우리 소유격 자리에 있는 거 his나 its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없애고 그쵸 소유격 관계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관계가 있을 때 훅 걸치는 것이 바로 이제 풀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울 접속사라는 것은 여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씁니다. 자유로워요. 그냥 편하게 붙이면 되고 우리가 아는 그리고라든지 그러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그리고 그러나 말고 의미는 조금 더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우리 그냥 국어 실력을 좀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자, 접속사 단어하고 구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단어가 접속사다. 자, 그래서 단어라면 우리가 아는 거 뭐 스쿨이면 스쿨, 버스는 버스 이런 거고 구는 단어보다 한 개 더 붙여는 어떤 덩어리를 의미하고요. 문장은 말 그대로 누가 뭐뭐 한다라는 그쵸 우리 뼈다귀로 그려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냥 예문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색깔이 들어간 것이 다 이게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s before you go out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you go out은 뼈다귀를 그릴 수 있잖아. 너가 그쵸? go 그쵸? 어디로 가요? o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하나 완성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하나의 문장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Turn off 하게 되면 끄는 거죠. 불.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거 문장이구나. 자, 그래서 문장 첫 번째 거 문장 두 번째 거 그렇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하는구나. 문장과 문장을 뭔가 좀 연결하는 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접속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before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전에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Don't forget. 잊지 마. 뭘 잊지 마라는 거야? 뭘 까먹지 마라는 거야? Turn off. To turn off. turn off 뭐 하는 거야? 끄는 거예요. 끄는 거. 뭐를요? Lights. 불이죠. 불 끄는 거 잊지 마. 불 끄는 거 잊지 마. 뭐 하기 전에? You go out. 너가 밖에 나가기 전에. 즉 외출하기 전에 야, 불 끄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어렵지 않죠? 뜻만 알면 되죠. After he graduated, he got a nice job. 이렇게 됐습니다. After 뭐뭐 후에죠, 그죠? He graduated 하게 되면 이거는 학교를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뭐 하게 돼요? 졸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graduate 원래 여기까지입니다. graduate가 되고 그렇죠? 끝에 D나 ED 붙으면 딱 우리는 알 수 있죠? 기억나니? 잘 나죠?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졸업을 했다는 거죠. 졸업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졸업한 후에 he 또 새로운 문장입니다. got 얻었죠? a nice job 멋진 직장을 구했다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나 문장 두 개를 연결했죠. 그죠? 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접속사라는 것이 꼭 문장 정중앙에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컴마로 이렇게 연결될 때 앞에서 이렇게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이끌어 가기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잡기도 하더라. 오케이. 어쨌든 풀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풀 역할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 보통 앞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도 이렇죠. 그죠? 컴마가 있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이 1번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 되죠. 그죠? 1번 문장 앞에 이렇게 풀칠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앞에 보통 이렇게 풀칠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무조건 위에 같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냥 덩어리 해석해 볼게요. though 같은 경우에는 though나 혹은 앞에 al 붙어서 although라고 합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뒤에 여기 문장 같이 해석해 볼게요. 그녀의 부모님이 didn't like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boyfriend 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he loved him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 문장은 사실 뒤에 거를 더 강조하려고 쓰는 거죠. 부모님은 안 좋아했어.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그래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이 문장을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장이 여기서는 확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1번 문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없으면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이러면 그랬구나. 그래. 좋은 사랑 이어나가세요. 보통 이렇게 되지만 1번 문장이 있음으로 해서 2번이 더 강조되죠. 그녀의 부모님이 아유 걔는 아니다. 에? 라고 하는데도 사랑하게 되니까 더 이게 이 문장이 강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1번과 같은 문장 2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하냐? 양보라고 그래요. 양보. 그쵸? 얘한테 주인공은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보, 절 이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양보를 나타내는 내용은 보통 뭡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 다음 문장이 확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ough라든지 although가 들어가면 우리는 양보 문장이다. 즉 양보 절이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나중에 절이라고도 해요. 절. 자, 요거는 우리가 레벨 3 레벨 3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시 한번 이 단위를 쫙 다 정리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레벨 1, 2, 3에 제가 웬만한 거 다 담았고요. 강의를 처음부터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가 자꾸 연결시켜 드리고요. 거의 빼먹지 않고 다 넘어간다는 것을. 만약 좀 빠지게 됐다라고 하면 꼭 댓글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 before, after, though 혹은 although까지 했죠. 그죠? if는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 그리고요. 뭐뭐인지라고 쓰일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 많이 헷갈립니다. 뭐뭐인지. 헷갈리죠? 근데 이 두 개는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고 할 때 그 눈은 이 눈입니까? 아니면 펑펑 내리는 그 눈입니까? 펑펑 내리는 거죠. 딱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눈인지. 똑같아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if you come to my house, I'll show you my cats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if it rains tomorrow, I can't go on a picni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if 끊어볼게요. You come to my house. 너가 와요. 우리 집에. 너 우리 집 와요. I'll show you. 너한테 보여줄게. 내 고양이. 이때 뭐겠어요? 너가 우리 집에 오면 이 말이니까 만약에란 말이죠. 그죠? 아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이거 커마가 있고 앞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이룰 때는 만약에라는 뜻이구나. 만약에 너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내 고양이 보여줄게. 나 고양이 집사야. 우리 고양이 너무 귀엽다. 제가 영상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 고양이한테 손을 탁 올리니까 고양이 다시 올려. 다시 빼서 올리니까 고양이 또 손 올려. 계속 무한대결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 두 번째, if it rains tomorrow, I can't go on a picnic. 돼 있습니다. 이때도 볼게요. 똑같은 공식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죠. 만약에 rains, 비가 내려요. 언제? tomorrow, 내일. 그러면 I can't, 할 수 없어요. go, 갈 수 없어요. on a picnic. 그렇죠? 소풍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if가 여기서는 일단 만약에로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뭐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등장할 거예요. 나중에 등장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unless 하고 if 나왔습니다. unless of if. 자, 볼게요. unless you're busy 돼 있죠? unless you're busy, help me with my homework 돼 있습니다. unless는요. 여기야 만약에 아니라면 즉 if에다가
not이 추가된 겁니다. if에다가 not이 추가된 거예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석해보면 if not. 그러니까 you are busy지만 너가 바쁘지 않다면, 즉 만약에 바쁘지 않다면 help me, 나 도와줘, my homework, 내 숙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주의해야겠죠. 생긴 것 자체는 뭐 not이나 있는 게 안 보이지만 요 속에 아니라면 이렇게 부정을 이제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좋고요.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또 위에 아까 whether이라고 나왔는데 그거까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 뜻으로 쓸 때는 미래를 표현하더라도 will을 쓰지 않고 현재 동사를 쓴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아까 나왔던 내용 그거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if하고 whether 같은 경우에 뭐뭐인지로도 쓰인다고 했죠? 그거까지 점검을 하고 개념 마무리할게요. 그래야 뭐 다 정리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요거 무시하고 아래 보도록 할게요. If it will rain tomorrow, I can't go on a picnic 하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if가 아까 만약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죠? 해석을 먼저 합니다. 항상. 만약에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나는 소풍을 갈 수 없다. 어때요? 이게 우리말로 해도 어색하죠.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해도 충분하죠. 온다면. 자, 어쨌든 이 if하고 결합이 됐을 때 온다면이라고 해석을 해도 충분히 우리는 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f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게 될 때 그때 굳이 미래를 표현할 때는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그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면 할 때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옮긴다고요? 아까 예문처럼 rains. 그냥 3인칭 단수처럼 해서 rains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So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으로 쓰일 때는 그렇죠? 뭐뭐 할이라고 하지 않고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미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현재로 이렇게 써버린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 되겠고 요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될 때까지. 그때 되면 또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또 기억나니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만약 한다면이 아닐 때는 미래를 표현하려면 그때는 will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I don't know if 혹은 whether he will come tomorrow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몰라요. I don't know, 난 모릅니다. 자, 을을 자리죠. 보통 무엇을 한번 볼게요. 안에 문장이 나왔어요. 문장이 이렇게 부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엇 을을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he will come, 그가 올 것이다. 내일. 그러면 그가 내일 올지 아닐지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if는 만약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뭐뭐인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뭐인지로 쓰일 때는 그쵸. 그때는 미래를 만약에 나타낸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미래 안 나타낼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미래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때는 will을 살려줘야 되고요. whether 같은 경우 이때는 같은 뜻으로 쓰여서 뭐뭐인지로 쓰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ether. 앞에 다시 뿅 돌아가면 그쵸. whether 뭐뭐인지고 if도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뭐뭐인지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문장 속에 어떤 부속품으로 쓰일 때 얘 같은 게 if하고 이렇게 컴마로 이렇게 딱 끊어졌잖아요. 뒤에 새로운 문장이 오지만 이런 같은 경우 I don't know 다음에 어떤 것 자리에 쇽 하고 들어간 거죠. 문장이. 그럴 때 if나 whether 같은 경우는 뭐뭐인지로 쓰이더라. 그리고 미래를 나타낼 때는 그대로 미래를 쓰고 이렇게 if가 만약에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그때는 미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현재로 나타내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이거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if가 한 문장 속의 부분으로 뭐뭐인지라는 의미로 쓰일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때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뭐뭐인지라고 뜻이 될 때만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이란 뜻으로 if가 있을 때는 whether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 don't know if whether he likes you or not.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근데 나는 모르겠다. 자, 그때 뭐인지를 모르겠다. 그죠? He likes, 그가 좋아하는지, 그죠? 너를, 혹은 or not, 아닌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if가 뭐뭐인지로 쓰였을 때는 그때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whether도 뜻이 뭐뭐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으로 쓰였다. 주로 이제 앞에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만약으로 쓰였을 때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거죠. whether는 자체가 뭐뭐인지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복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개념 끝! Welcome back! 자, 이제 헌공 연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상자를 적절한 단어 또는 의미로 채우시오. 이건 앞에 뭐 우리 교재 보면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Before, 전에. 그다음 뭐 들어가죠? After, 하게 되면 뭐뭐 후에. 그다음에 though나 although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고, 이 문장은 이제 다음 문장,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주인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양보를 해준다고 했어요. 양보. 자, 만약에 뭐뭐인지 이 두 개로 다 되는 것은 if죠. 그죠? 자, 그리고 뭐뭐인지로 쓰일 때는 보통 문장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어떤 인지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날씨 weather 아니에요. 그건 W-E-A, 그 다음에 T-H-R이잖아요. 그죠? weather. 요거는 W-H-E-T-H-R, 뭐뭐인지가 됩니다. unless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if 하다가 not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면, 아이고, 글씨가 갈수록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사람이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않는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이란 말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주어진 의미에 맞는 단어를 쓰시오. Number 1.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s. You go out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그냥 해석부터 해보면요.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뭘요? To turn off. 끄는 걸요. 불을. 오케이? 뭐 하기 전에 you go out. 너 나가기 전에. 전에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Before. 이게 요거만 보고 이렇게 답만 슉 적는 분들 있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문장 계속 해석을 해보고 소리 내보고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는 되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바로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이렇게 답만 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He graduated. graduated 뭐라고 했어요? graduate까지 하면 졸업하다라고 했죠? 졸업했다라는 거죠. 그가 졸업한 후에니까 after 되겠죠. After he graduated, he luckily got a job 됐습니다. luckily 하나 좀 추가를 했죠. 우리 lucky란 말이 떠오르죠. 그거에 이제 어떤 부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도란 뜻입니다. 운 좋게도, 운 좋게도. 그는 운이 좋게도 got a job, 직업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바꿔봤고요. 3번. He's poor, he's always happy. 뭐에도 불구하고 답은 알죠? 우리 although 이렇게 쓰거나 혹은 though 쓰면 됩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라고 그랬죠? 앞에 이 문장이 양보하고 이 문장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always 항상 어떻다고요? happy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해. 그러니까 얘만 적어놨으면 그는 항상 행복하다라고 하면 뭐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요거를 이제 넣음으로써 뒤가 더 이렇게 살아나죠. 강조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조연 역할을 해준다. 엑스트라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해서 양보가 되는 겁니다. 양보절이다. 양보 문장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3번과 같은 거는 앞으로도 두고 글 읽을 때도 되게 중요하고요. 4번. Blank, it rains tomorrow. I can't go on a picnic. 만약에죠. 만약이니까 뭐 간단한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오는 건 미래지만 이 조건으로 쓸 때는 내일 비가 온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will 쓰지 않는다고 제가 강조드렸죠. 그죠? 이렇게 조건일 때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소풍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I don't know if he will come tomorrow 뭐뭐인지 그렇죠? 이때는 그죠? 인지일 때는 나는 모르겠다 인지 if 써도 되고 혹은 whether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if는 만약에 아니죠. 그죠? 뭐뭐인지예요. 나 뭐인지를 모르겠다. 그가 올지 내일 올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뭐뭐인지로 쓸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이 문장이지만 이렇게 I don't know 다음에 어떤 게 와야 되잖아요. 어떤 걸 모르겠다인데 이 자리에 문장 자체가 쇽 하고 부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는 if나 whether 쓸 수 있다라는 거. 6번에 I don't know 뭐뭐인지 나왔죠. 그죠? 역시나 if나 whether 딱 쓰면 되겠죠? 똑같잖아요. 방금 했던 거랑. 나 모르겠어요. 뭐인지를 he likes you.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 or not 또는 아닌지 안 좋아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꽃잎 뜯어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저는 조금 있네요. 아주 어릴 때. 저 완전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 경상남도. 그때는 삼계동 감분 불악에서 자랐어요. 불악에서. 7번. You are busy. Help me with my homework. 너가 바쁘면 도와줘 내 숙제. 내용이 이상하죠? 바쁘면 도와달래. 그래서 여기서 만약 아니라면 바쁘지 않다면이란 건데 요거 그렇죠? 요거 이미 공부했죠, 그죠? Unless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Unless you're busy,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렇죠? 안 바쁘면 내 숙제 좀 도와줘 이런 식 되는 거죠. 그래서 unless 같은 거는 처음에 쓰려면 좀 어려워요. 자체 부정이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죠. C번 다음 미출진 부분은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Number 1 If it will rain tomorrow, I can't go on a picnic. 뭔 말인지는 알겠죠? 내일 비 오면 이제 나 이제 소풍 못 간다, 못 갈 거다 이러는 건데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이상하죠. 내일 비가 온다면 이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만약이란 뜻, 즉 조건을 나타낼 때는 만약 조건을 나타낼 때는 미래가 맞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걸 뭐로 쓴다? 현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미가 통하더라. 그래서 will, rain 쓰면 안 되고 will은 없애고 rain을 쓰면 되는데 그렇죠? 현재로 써야 되니까 it 다음에 rain은 그렇죠? 이렇게 맞춰서 rains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고 많이 틀려요. 이건 다양한 시험들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뭐 학교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토익이든 뭐든 아주 기본적인 거. 2번 I don't know if it comes tomorrow 돼 있죠. 그죠? 나는 모르겠어. 자, 그다음 if 뭘 모르겠어? 그가 오는지 내일.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range처럼 comes 맞는 것 같은데 이때 if는 뭐예요? 만약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조건 아닙니다. 뭐뭐인지예요, 그냥. 그가 내일 올지를 나는 모르겠답니다. 올지니까 리얼에 그렇죠. 이미 미래가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comes를 쓰면 안 되고요. will come으로 써야겠죠. 그죠? 이와 같이 인지로 쓸 때는 tomorrow라든지 이렇게 미래를 확실히 나타나는 게 있으면 will 이렇게 꼭 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일 때랑 인지로 쓸 때랑 다르죠. 그죠? 요거를 좀 더 어려운 강의에서 혹은 책에서 배우게 되면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요거는 이제 인지라는 뜻으로 쓰인 어떤 명사절을 이끈다 등등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쓰는데 어쨌든 지금 하는 거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건 어떠고 선생님 안 가르치셨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홍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끝! Welcome back! 자, 홍보 완성
A부터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쓰시오. You go to bed. It'll be clear tomorrow she passes the test. You eat a meal.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아래에 맞게 이렇게 쓰는 게 되겠죠. 그죠? 내용입니다. You go to bed. Go to bed. 침대로 가는 거. 자러 가는 거죠. 너 자러 간다. It will be clear. 맑을 것이다. 언제? Tomorrow. 내일은 맑을 거야. 날씨가 맑아진다는 거고 She passes the test. 시험에 통과한다는 거고요. You eat a meal. meal 하게 되면 식사죠. 그래서 식사를 먹는다니까 식사를 한다. 자, 1번. 우리 좀 이게 좀 또 너무 창의적으로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창의적으로 가면 답이 희한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봅시다. Before. 뭐뭐 하기 전에죠. 그죠? 뭐 하기 전에? 나와 있고요. You should take a shower. 너는 should take a shower이니까 샤워해야 된다. 뭐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샤워한다. 할 수도 있지만 식사하기 전에 좀 그렇고 그녀가 시험에 통과하기 전에 너가 샤워를 이상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it will be clear tomorrow. 내일 날씨가 맑기 전에 너는 샤워 이상하고 you go to bed. 자러 가는 거죠. 자러 가기 전에 샤워를 해야 한다. 이게 좀 제일 깔끔한 것 같네요. 인정? 물론 선생님 저는 자러 가기 전에 샤워는 좀 별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긴 하겠지만 다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우고 2번 I don't know if 돼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뭐인지죠, 그죠? 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if 뭐인지. 그녀가 시험에 통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좀 이상하죠. 통과했는지 혹은 통과할지만 맞겠지만 통과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너가 이러며 식사를 하는지. 이것도 내용이지 뭔가 경황이 없고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It will be clear tomorrow. 내일 날씨가 맑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가장 좀 잘 맞네요. 그죠? 예를 넣읍시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베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if it'll be clear tomorrow. 그래서 뭐뭐인지로 쓰였고 아래는 tomorrow 미래를 나타내니까 그쵸? 인지로 쓸 때는 will이라는 거 살려서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시험이라든지 연세는 더 정황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랑 연습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오세요. 3번 if she will go to Paris. 만약 이때 그녀겠지, 그죠? 그녀가 뭐 한다면 passes the test. 시험에 이제 합격한다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죠? 나중에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will을 안 쓰는 거죠. 시험에 통과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passes 이렇게 썼습니다. will pass가 아닌 거예요. 통과한다면 she will go to Paris. 여기서는 이제 if절을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죠? 벗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파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됐고요. 4번은 뭐 자연스럽게 알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you eat a meal. 너가 이제 식사를 하다 라는 거죠. You should brush your teeth. 너 이제 치카치카를 해야 된다. brush your teeth. after 하게 되면 이제 뭐뭐 후인데 right after 하게 되면 바로 뭐뭐 후에라는 뜻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right after you eat a meal. 식사를 한 다음에 바로 너 이제 치카치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뿅. 자, B번.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됐죠? Number 1. 당신이 그 컴퓨터를 사용한 다음에 그것을 꺼주세요. 자, 뒤에 보니까 Please turn it off. 그래서 turn off 하게 되면 끄다라는 거예요. 우리 turn off the lights. 그죠? 배웠잖아요. 그죠? 꺼주세요. 그럼 이제 뭐 하기 전에? 전에가 아니네. 사용한 다음이네. 그죠? 사용한 다음에. 일단은 앞에 문장 처음 읽을 때 after 먼저 와야겠네요. 그죠? 처음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after 돼 있어요. 이렇게 콤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after 뭐 한 다음에 너가 컴퓨터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그려줘요. you 그다음에 사용하다 앞에 컴퓨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after 다음에 you 그쵸? use 그다음에 앞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이게 어순이 맞겠죠. 그래서 you 사용하다 use 그 컴퓨터입니다. 너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computer 이렇게 되죠. 됐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After you used computer, please turn it off. 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Number 2.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괜찮을 것이다. You'll be fine. 당신은 괜찮을 거단 말이 있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 아니라면인데 이미 unless는 요 속에 부정이 있다고 했죠. if, not인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가 오면 되겠어요? 그것이 사실이다는 내용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a 사실인 사실 뭐예요? 단어 T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헷갈려요? 이게 if라 생각해보세요. if라 생각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면이니까 unless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unless it is true, you'll be fine.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그는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욕심쟁이. 풋! 욕심쟁이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6개국 하는 친구 있어요. 예, 남자인데 6개국 합니다. 예, 근데 더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지. 예, 그 친구를 따라서 한 예문은 아니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니까 뭐 쓰면 되겠어요? 우리 although나 요거 이제 though죠, 그죠? though만 썼으면 이제 앞에 이렇게 t를 대문자로 쓰면 되겠죠. though나 although. 그는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He does English good. He does English well. 그냥 우리 간단한 표현이 있어요. 뭐뭐를 잘하다, 능숙하다. He is good at 어떤 거야. He is good. He is good. 그래서 그가 잘해. 됐죠, 그죠? He is good. 어디에? At English. 이렇게 쓰면 돼요. 하나째 표현 알아가면 되겠죠. Be good at. 다시 이걸 비그레, 비그레, 비그레. 비구레. 이렇게 이제 외우기도 외웠지만 일반적으로 he is good 하게 되면 잘해 라는 뜻이거든요. 잘해. 어디에? At English. 영어에. 영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외워도 되고요. He is good at English. 이렇게 덩어리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he is good at English.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되고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he wants, 원해요. learn, 배우는 것을. 뭘 배워? more languages, 더 많은 languages. language 하게 되면 언어고요. s 붙었으니까 언어들. 더 많은 언어들 배우기 원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나는 이번 일요일에 비가 올지 모르겠다. 자,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비가 올지 뭐뭐일지 할 때는 if나 whether 쓴다고 했죠. 그죠? 만약에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 뒤에 하나의 문장이 슉 들어온 거죠. 이번 일요일에 비가 올지 모르겠다. 비가 오다라는 동사는 rain. 그리고 날씨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비인칭 주어. 기억나니? 비인칭 주어. 자, 그럼 이게 올지로 해석됐으니까 이때는 그렇죠. will 써야 되겠죠.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it will rain 이렇게 됐습니다. 비가 올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그죠? 그잖아요. 이렇게 if나 whether이 뭐뭐인지로 쓰일 때는 뒤에 미래 시제면 그대로 이렇게 살려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일요일이니까 this Sunday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I don't know if or whether it will rain this Sunday. 이번 일요일에 비가 올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접속사를 했는데 결국 접사는
그렇죠? 문장이 두 개 있으면 앞뒤 문장 잘 보고 관계 잘 파악하고 접수가 우리 나왔던 거 의미만 잘 이제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if 답 아니에요. 좀 더 긴 단어 답이 있죠. 그죠? 그거 정답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좋아요. 자, 우리 공부하는 모습들 많이 여러분들 SNS에 남겨주시고 저 해시태그 혹은 태그 걸어주시면 제가 숑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28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혼공 후트!